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북서쪽 구석에 자리한 워싱턴주는 눈 덮인 산맥과 울창한 숲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들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주에 대한 20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번, 미국에서 가장 큰 댐. 그랜드 쿨리 댐은 워싱턴주의 컬럼비아 강 위에 세워진 미국 최대의 수력 발전소로 총 전격 용량은 6,809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이 댐은 대공황 시기에 건설되어 수천 명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경제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42년에 완공된 이 댐은 길이 1,592m, 폭 152m, 높이 168m로 연간 2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미국 북서부 산업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랜드 쿨리는 단순한 기술적 경이로움 그 이상으로 홍수 조절, 농업용수 공급, 건조한 지역에 물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저수지는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 면적이 320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캐나다 국경에서부터 댐까지 240km 길이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이 댐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의 투어와 레이저 쇼를 보기 위해 찾습니다. 하지만 이 댐은 컬럼비아 강 생태계와 원주민 공동체에 미친 영향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쿨리는 미국의 힘과 야망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2번, 워싱턴주에서 가장 높은 산. 레이니어 산은 캐스케이드 산맥에 위치한 워싱턴주 최고봉으로 높이는 4,392m이며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정상에는 각각 300m 이상의 직경을 가진 두 개의 분화구가 있어 강력한 지열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큰 빙하 동굴 시스템이 형성되었습니다. 산에서 흐르는 빙하는 강과 합쳐져 워싱턴주 계곡 아래의 농업과 수력 발전에 필요한 물을 공급합니다. 레이니어 산국립공원에 속한 이 지역의 숲은 수령 1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자라는 원시림으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1000종 이상의 식물, 65종의 포유류, 182종의 조류와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등산, 트레킹, 캠핑을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대표적인 코스인 원더랜드 트레일은 산을 한 바퀴 도는 150km 길이의 루트로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평균 1014일 동안 완주하며 매년 약 20만 250명이 이 코스를 완주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생화 관찰지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맨틱한 외모와 달리 레이니어는 높은 위험도로 인해 10년 화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성이 높은 16개의 화산 중 하나로 폭발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같은 캐스케이드 산맥에는 가장 활발한 화산인 세인트 헬렌스 산과 가장 큰 화산인 아담스 산도 존재합니다. 워싱턴 주민들에게 레이니어는 단지 자연의 경이로움이 아닌 시와 예술, 그리고 정신문화 속에서 깊이 자리 잡은 상징입니다. 3번, 동화에서 튀어나온 숲. 올림픽 국립공원에 위치한 호우 열대우림은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드문 열대우림 중 하나입니다. 호우강 옆에 자리한 이 숲의 면적은 약 62제곱킬로미터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3,600mm에 달합니다.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안개와 풍부한 비 덕분에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이곳은 생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호우는 올림픽 반도의 4개 열대우림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유산과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유일한 숲입니다. 이곳의 생태계는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 북반구에서 가장 잘 보존된 열대우림 중 하나입니다. 이 숲에는 더글라스 전나무, 독퍼, 붉은 삼나무, 검은 포플러 등의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높이 91m, 지름 7m에 달하며 해안 전나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종에 속하고 수명이 500에서 1000년입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끼와 거대한 양치류로 덮여 있어 신비롭고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이 지역에는 루스벨트 엘크, 붉은 스라소니, 너구리, 검은 꼬리 사슴, 북부 얼룩올빼미 등 다양한 토종 동물들이 서식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문 시기는 비가 오고 습한 날씨로 이끼가 가장 푸르고 싱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육지 달팽이인 바나나 슬러그를 볼 수 있는데 길이 25cm, 무게 100g에 이릅니다. 이곳에는 홀 오브 모시즈와 스프러스 네이처 트레일 같은 유명한 산책로가 있으며 방문객들을 이끼로 뒤덮인 숲속 깊은 곳으로 안내해 동화 같은 세상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애틀에서 차로 몇 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 숲은 현대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듯한 고요함을 선사합니다.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생물 다양성을 지닌 호우 열대우림은 워싱턴 주의 소중한 보석입니다. 4번. 스노콜미 자연의 장엄한 아름다움. 스노콜미 강을 따라 위치한 이곳은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 명소 중 하나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 폭포는 평화롭고 자연과 가까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높이 82m로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1.5배나 높으며 하얀 물줄기가 이끼 낀 절벽 위로 떨어지며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스노콜미 폭포는 접근성이 좋아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상단 전망대에서는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시원한 물안개와 굉음이 감각을 자극합니다. 겨울철에는 폭포 일부가 얼어붙어 보기 드문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자연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노콜미 원주민 부족에게 이 폭포는 문화와 신앙, 정신의 중심지이며 창조와 대자연의 힘에 관한 전설이 깃든 신성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폭포 아래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고 믿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수력 발전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완전 지하 수력 발전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폭포는 유명한 미스터리 드라마 트윈픽스에 등장하면서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끝없는 아름다움과 풍부한 이야기를 간직한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5번. 셸넌 워싱턴주에서 가장 깊은 호수. 워싱턴주 중부에 위치한 셸넌 호수는 미국 북서부 지역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주에서 가장 긴 자연 호수로 길이는 81.3km에 달하며 크레이터 호수와 타오 호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깊은 호수입니다. 최대 수심은 453m에 이르며 약 65%의 물이 스티이킨 강에서 유입되고 나머지는 작은 지류와 지역 강수량에 의해 채워집니다. 이로 인해 물은 유리처럼 맑고 주변의 장엄한 산맥이 또렷하게 반사됩니다. 셸넌 호수는 수천 년 전 빙하 활동으로 형성되어 그림 같은 계곡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험가들 모두에게 이상적인 휴식처입니다. 여름철에는 수영, 카약, 낚시, 호숫가 해변에서의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호수 남쪽 끝에 있는 셸넌시는 활기찬 레스토랑과 상점, 축제로 유명하며 북쪽 끝은 수세기 전부터 살았던 셸넌 원주민 부족의 유적을 통해 토착 문화를 탐방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100명 이하의 주민이 살고 있어 특별한 고요함을 느낄 수 있으며 오직 보트나 수상 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호수 주변 지역은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의 중심지로 약 31개의 와이너리가 호숫가를 따라 자리하고 있습니다. 휴식이든 모험이든 이곳은 장엄한 자연, 풍부한 문화, 다양한 레저 활동이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6번. 마을로 의장된 공장. 시애틀의 듀어미시 강을 따라 자리한 보잉 이 공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주요 항공기 생산 기지였습니다. 공장의 면적은 약 1억 6,500만 미터 이에 달하며 인근 비행장을 통해 완성된 항공기를 바로 이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이곳에는 3만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했으며 매달 B-17 폭격기 3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총 6,981대의 B-17이 이곳에서 제작되었고 B-50 370대,
B-52 278대도 생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생산량으로 인해 적군의 공습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심각하게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육군 공병단은 영화 세트 디자이너, 화가, 목수들과 함께 이 공장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공장 위에 거대한 그물망을 씌우고 그 위에 마을처럼 보이도록 가짜 건물과 자연물을 만들어 위장했습니다. 나무는 목재 프레임으로 만들고 잎과 덩굴은 철망과 닭 깃털을 칠해 제작했습니다. 잔디는 계절에 맞춰 색을 입혔고 거리와 지붕 색깔도 실제 마을처럼 정교하게 꾸며졌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적국 조종사에게는 단지 평범한 작은 마을처럼 보였고 그 아래에서 거대한 전쟁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은 1945년 7월까지 철저히 유지되었으며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기 시작한 이후에야 대중에게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7번. 때로는 사라지고 때로는 나타나는 군도. 산후안 군도는 워싱턴주와 캐나다 밴쿠버 섬 사이의 세일리시 해역에 위치한 섬들로 약 400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으며 이 중 128개는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주요 섬은 오르카스, 산후안, 로페즈, 쇼 섬입니다. 군도의 대부분은 언덕 지형이며 그 사이로 평야와 계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오르카스 섬의 콘스티튜션 산으로 해발 734m입니다. 이 지역은 원시적인 풍경, 다양한 생태계, 그리고 도시의 번잡함과는 동떨어진 고요한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섬들을 덮어 마치 사라진 듯한 착각을 주다가 햇살이 비치면 푸르른 숲과 울퉁불퉁한 해안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군도로 가기 위해서는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며 산후안 섬의 프라이데이 하버는 상업과 관광의 중심지로 고래박물관과 신선한 해산물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발전은 자연 환경 보존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범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J, K, L이라는 이름의 새 무리는 남부 주민이라 불리며 197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개체별로 이름을 붙이고 추적해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범고래 연구 중 하나입니다. J무리는 25마리로 구성되어 가장 안정적이며 산후안 인근 해역에 자주 출몰합니다. K무리는 15마리로 이동이 유연하며 가끔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가기도 합니다. L무리는 34마리로 가장 많지만 먹이 부족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습니다. 세 무리 모두를 합쳐도 현재는 74마리밖에 남지 않아 심각한 멸종 위기 상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다표범, 바다사자, 흰머리수리 등 다양한 야생동물도 이 지역의 흔한 주민입니다. 8번. 끝없이 펼쳐진 밀밭. 팔루스 밀밭은 워싱턴주 남동부, 아이다호주 경계에 위치한 미국에서 가장 장관인 농업 경관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부드럽게 굽이치는 언덕에 밀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으며 수만 년 동안 바람에 날린 미세한 흙과 진흙이 쌓인 황토층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거대한 사구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현재 팔루스 지역은 미국 최대 밀 생산지 중 하나로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농경지입니다. 밀 외에도 렌즈콩, 병아리콩, 유채꽃이 자라며 형형색색의 농촌 풍경을 만듭니다. 토양은 비옥하지만 지형은 경사가 심해 농사에 어려움을 줍니다. 일부 언덕은 너무 가팔라 트랙터나 소학기가 뒤집힐 위험이 있어 농부들은 언덕 경사에 맞춰 곡선 형태로 경작하는 고난도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절마다 밭 사이의 길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됩니다. 봄에는 초록의 물결처럼 일렁이고 가을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며 미국 서부의 영원한 상징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 덕분에 이곳은 워싱턴주의 7대 경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9번. 자동차보다 페리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워싱턴주는 깊고 넓은 해역, 반도, 섬이 많아 페리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문화의 상징이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명줄로 기능합니다. 워싱턴주 페리 시스템은 미국 최대의 페리 운영기관으로 시애틀에서 베인브리지, 브레모턴,
오르카스 섬, 프라이데이 하버 등지로 이어지는 20개 이상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승객 수는 약 19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여 이 지역의 수상교통이 매우 활발함을 보여줍니다. 현지 주민에게 페리는 편리함 그 이상입니다. 출퇴근, 쇼핑, 가족 방문 등 일상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시애틀에서 베인브리지 섬까지는 페리로 35분밖에 걸리지 않아 육로보다 훨씬 빠릅니다. MB 타코마나 MB 치마켐 같은 대형 페리는 수백 대의 차량과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카페와 휴식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어 쾌적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리는 관광 명소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페리를 타고 퓨젯사운드만의 풍경을 감상하며 올림픽 산맥, 레이니어 산, 시애틀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고래나 바다 표범, 독수리를 만날 수도 있어 매력을 더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페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유지비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여름 시애틀 주요 터미널은 약 4억 6,700만 달러, 한화 약 6,44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워싱턴주는 2050년까지 전기 동력의 무공해 페리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번 컬럼비아 강 협곡. 컬럼비아 강 협곡은 길이 약 130km로 캐스케이드 산맥을 가로지르며 북쪽의 워싱턴주와 남쪽의 오리건주를 경계짓는 자연의 장관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컬럼비아 강이 깎아낸 이 협곡은 깎아지른 절벽과 장엄한 폭포, 푸르른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발 1200m 높이의 이 지역은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장소로 서쪽은 연 강수량 900만 2500mm의 울창한 침엽수림, 동쪽은 연 25만 380mm의 건조한 초원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서식지는 다양한 고유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협곡은 하이킹, 자전거 타기, 낚시, 수상 스포츠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면 원시림, 흔들다리, 맑은 호수 등을 지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폭포 밀집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리건주 측에만 90개 이상의 폭포가 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멀트노마 폭포는 높이 191m로 연간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북서태평양 지역 최고의 자연 명소 중 하나입니다. 장대한 경관과 풍부한 역사,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진 컬럼비아 강 협곡은 미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 경위 중 하나로 워싱턴주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11번 롱비치 해변에서 자동차를 타다. 롱비치 반도에 위치한 이 해변은 세계에서 가장 긴 차량 주행 가능 해변으로 길이가 약 45km에 달합니다. 태평양을 따라 펼쳐진 이 해변은 고운 모래, 잔잔한 파도, 장관의 일몰로 유명한 자연의 걸작입니다. 보행자 전용 해변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자동차 주행이 허용되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해변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젖은 모래구역에서 주행해야 바퀴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캠핑, 연날리기, 서핑, 승마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특히 8월 셋째 주에 열리는 세계적인 연축제가 가장 큰 볼거리입니다. 축제는 연날리기 대회, 연 퍼포먼스, 야간 형광연, 음악에 맞춘 연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북미 최대 규모의 연축제로 꼽힙니다. 롱비치는 또한 해양 생태가 풍부한 지역으로 다양한 바다새와 야생동물이 서식하며 인근의 습지와 하구는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천국 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관광으로 인한 침식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해 지역사회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보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번 하늘 위의 춤, 시페어는 미국 북서부 최대의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중 하나로 매년 6월부터 8월 초까지 열립니다. 1950년에 처음 개최된 이 축제는 여름을 만끽하는 동시에 시애틀의 해양 유산과 공동체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수많은 생동감 넘치는 이벤트가 도심 곳곳에서 열리며
수백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도시 전체가 기쁨과 창의력으로 물듭니다. 하이라이트는 워싱턴 호수에서 열리는 수상 비행정 경주로 고속정들이 시속 300km를 넘나들며 짜릿한 경쟁을 펼칩니다. 미 해군 블루엔젤즈 위 에어쇼는 하늘을 가르며 펼쳐지는 고개 비행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외에도 브라이틀링 제트팀, 미 공군, 보잉, 육군의 골든나이츠 팀 등이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터치 라이프 퍼레이드가 열리며 화려한 플로트, 악단, 무용단이 거리를 행진하며 도심을 축제의 장으로 만듭니다. 연간 약 30만 명이 참여하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전날부터 자리를 맞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10회어는 자선 행사와 환경보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중증 질병 어린이 지원 기금 마련, 워싱턴 호수 정화 활동 등 지역 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비용 부담이라는 과제가 있지만 이 축제는 여전히 시애틀 시민의 자부심이자 음악, 스포츠, 바다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13번 워싱턴주의 작은 노르웨이 킥셉 카운티의 리버티만에 위치한 폴즈보 도시는 북유럽의 유산이 짙게 배어 있어 작은 노르웨이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은 스쿼미시 원주민의 터전이었으며 그들은 숲과 습지에서 사냥하고 시냇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해안에서 조개류를 채집하며 살아왔습니다. 1855년 포인트 엘리엇 조약 체결 이후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포트 메디슨 보호구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1880년대 들어서는 이곳의 풍경이 고향과 닮았다는 이유로 많은 노르웨이 이민자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폴스보라는 이름은 원래 노르웨이의 폴에스보라는 마을에서 유래했으나 당시 행정상의 오기로 인해 현재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노르웨이의 올라프 5세 국왕이 미국 내 노르웨이 이민 150주년을 기념해 이 도시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폴스보의 면적은 약 13.91km, 인구는 1만 2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도시의 중심인 프론트 스트리트는 북유럽풍의 다채로운 외벽, 노르웨이 국기, 바이킹 벽화들로 유럽 마을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는 슬로이즈 베이커리로 성경 구절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폴스보 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에서 2000년대에는 이 빵이 전 세계로 유통되었지만 현재는 지역 내에서만 판매되며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5월 17일에는 노르웨이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바이킹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철기 제작, 직물 짜기, 전투 시연 등 바이킹의 전통 활동들이 재현됩니다. 역사, 자연, 따뜻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작은 노르웨이 폴스보는 미국 속 유럽의 독특한 매력으로 방문객들을 초대합니다. 14번 시애틀의 대마초 축제 햄프페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마초 합법화 지지 축제 중 하나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 행사입니다. 1991년 약 5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시작된 이 행사는 처음엔 소박한 마리화나 애호가들의 모임이라 불렸습니다. 불과 1년 뒤 이 행사는 정치적인 집회로 성장했고 음악 공연과 수공예 박람회를 포함한 연내 축제는 3일간 열리며 참가자 수는 10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불법 약물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참가자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워싱턴 주가 주민 발의안 502호를 통과시키면서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이 법은 같은 해 12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워싱턴주는 콜로라도주와 함께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햄프페스트는 저항의 장에서 교육과 인식 개선의 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마이어틀 에드워즈 파크에서 열렸으며 약 10만 명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자유롭고 활기차며 인디록 밴드와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열리는 무대도 마련됩니다.
그 외에도 대마초의 의학적 효능, 재배 기술, 대마식물로 만든 의류, 화장품, 식품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이 설치됩니다. 비록 대마초는 합법화되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축제 기간 동안에도 이를 준수하라는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프페스트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도시 이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5번. 구글로 이름을 바꾼 마을 2005년 워싱턴주의 작은 마을 톨레도는 전례 없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 동안 마을 이름을 임시로 구글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을 기념하고 전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특히 구글 본사로부터의 주목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한 지역 교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는 자신의 마을을 미국의 기술 지도에 올리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이 제안을 빠르게 승인했고 시청, 도서관, 학교 등 공공장소의 표지판을 모두 구글이라는 이름으로 임시 교체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Welcome to Google, WA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 이벤트는 곧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후 구글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 창의적이고 영감을 주는 행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단 24시간의 이벤트였지만 이 캠페인은 강한 인상을 남겼고 톨레도는 미국에서 혁신 정신을 상징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16번. 눈 속 숲속의 온천. 올림픽 국립공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솔덕 온천, 솔덕 핫스프링스은 원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은 지열에서 솟아나는 광물질이 풍부한 온천수로 연중 37에서 42도씨를 유지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눈으로 뒤덮인 숲속 풍경 속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와 전나무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흐르는 시냇물 소리, 습한 숲 향기, 가볍게 내리는 눈이 명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겨울에는 욕조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몸을 부드럽게 감싸며 마치 꿈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온천은 다양한 온도의 욕조로 나뉘어 있어 노인, 어린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는 작고 아늑한 나무 캐빈이 있어 도시의 소음을 떠나 하룻밤 묵기에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독수리의 울음소리나 눈송이가 잎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멀지 않지만 솔덕은 마치 시간도 멈춘 듯한 치유의 세계로 워싱턴 주가 선사하는 가장 독특한 힐링 경험 중 하나입니다. 17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튤립밭. 워싱턴주 북부에 위치한 스키지트 밸리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튤립 축제를 자랑합니다. 매년 4월이면 수백만 송이의 튤립이 만개하여 들판 전체가 거대한 색의 띠로 물듭니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보라색, 분홍색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 속 살아있는 예술작품처럼 펼쳐집니다. 이 축제는 매년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인생사진을 남기려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루젠가어드, 튤립타운 같은 농장들은 방문객들에게 밭 사이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잊을 수 없는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튤립 외에도 수선화와 은방울꽃도 함께 피어나며 봄의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꽃밭을 달리거나 마차를 타고 잔디에 누워 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주말에는 음악 공연, 농산물 장터, 야외 예술 공연 등도 열려 축제 분위기가 한층 뜨거워집니다. 이곳은 특히 여행과 사진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SNS 성지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꿈같은 봄 여행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8번. 반려동물 전용 코스프레 축제. 시애틀에서는 매년 미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축제 중 하나인 퍼그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퍼그 강아지들을 위한 코스프레 이벤트로
수백 마리의 퍼그들이 기발하고 창의적인 의상을 입고 등장합니다. 마블의 슈퍼히어로는 디즈니 공주, 심지어 스시나 햄버거 모양까지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견주들도 퍼그와 커플룩을 입고 참여해 유쾌함을 더합니다. 퍼그 미인 대회는 패션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심사위원, 점수, 레드카펫 워킹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 외에도 포토존, 반려동물 액세서리 판매 부스, 퍼그 전용 야외 푸드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돋보인 퍼그는 코스프레 여왕, 가장 창의적인 의상 등의 타이틀도 수여받습니다. 이 축제는 웃음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동물 보호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에도 기여합니다. 시애틀 시민들은 이 행사를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시간으로 여기며 퍼그 퍼레이드는 시애틀의 기발하지만 따뜻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19번 아시아계 여성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을 부여한 주. 20세기 초 대부분의 아시아계 여성이 미국에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시기에 워싱턴주는 그 틀을 깬 선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1910년부터 워싱턴주는 백인 여성뿐만 아니라 일본계, 중국계, 필리핀계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인종 및 성차별이 극심했던 당시 상황에서 매우 혁신적인 조치였습니다. 시애틀에 거주하던 일부 아시아계 여성들은 정치운동에 참여하고 지역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교사, 간호사, 소상공인으로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점차 아시아계 여성단체들이 생겨났고 이는 차세대의 시민권 확대와 권리 향상을 이끄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주의 이러한 결정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로 다른 주들에도 영향을 주며 평등의 움직임을 촉진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워싱턴주는 여성의 권리에 있어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전통을 가진 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아시아계 미국인에게도 자부심이 되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20번 미국 최초의 원주민 여성 경찰서장, 워싱턴 출신. 1987년 워싱턴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야카마, 부족 출신 여성 클레라 모지즈가 미국 최초의 원주민 여성 경찰서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상징적 사건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하는 실제적인 진전이었습니다. 클라라는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자랐지만 원주민과 전체 사회를 위한 정의 실현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장이 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와 보호구역 순찰 경찰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강인하지만 따뜻한 리더십 스타일로 야카마 공동체는 물론 비원주민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주민 문화에 기반한 경찰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경찰관들에게 지역 언어와 풍습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녀는 많은 원주민 여성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며 차세대 여성 리더들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미국의 여성 권리와 인종평등 관련 교과서와 자료에 실리게 되었으며 지금도 클라라 모지스는 틀을 깨고 변화를 이끈 인물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21번 큰 규모의 베트남 커뮤니티. 워싱턴주에는 베트남계 주민이 약 10만 2,759명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 인구의 약 1.28%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캘리포니아 81만 1,478명, 텍사스 32만 6,084명, 플로리다 10만 3,226명에 이어 미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는 워싱턴 주가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삶의 질, 문화적 다양성, 개방적인 사회 환경으로 인해 많은 베트남계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임을 보여줍니다. 베트남계 주민들은 시애틀을 중심으로 타코마, 벨뷰, 켄트, 렌튼 등지에 밀집해 있으며 이들 지역에는 베트남 마트, 쌀국수 식당, 사이공 스타일 카페, 절, 병원, 법률사무소, 미용실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술, 교육, 의료, 정치 분야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시애틀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기술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어 베트남계 대학 졸업생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베트남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잘 통합되며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워싱턴주의 베트남 커뮤니티는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하고 단결된 공동체 중 하나이며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성과 기여도를 동시에 갖춘 중요한 구성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주에 대한 20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